그런 형태가 좀 강하죠. 그러나 이제 포럼이라는 얘기는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하나하나 이 정도로든가 또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토론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포럼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럼의 형태를 좀 바꿔서 이걸 해보자.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뭘 주제로 해서 하겠다는 거냐. 나라들이 보면 주제는 언제까지나 웰라인의 삶입니다. 웰라인의 삶. 웰라인의 삶을 주제로 해서 우리 뭐 너무 이렇게 심하세요. 들릴 정도만 한 것 같습니다. 웰라인의 삶을 주제로 해서 이제 포럼을 겪어나가겠다 하는 얘기죠. 웰라인의 삶이 좀 그래서 그래서 2026년도에 그 일정 계획을 세 번째 일정은 25년도 총회회의록 29페이지 3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회회의록 가져오셨나요? 안 가져오실 거예요 아마. 여기 총회회의록에 26페이지에 이제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 26년도 웰라인 문화연구 정기 세미나 계획을 참조로 해서 이미 말씀드린 그 계획을 참조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단 그 3월과 4월 7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웰라인 헬프 7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고 9월 달과 10월 달에는 8기가 동용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자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편하신 대로 앉으세요. 그래서 3월과 4월 9월과 10월은 웰라인 헬퍼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포럼의 시간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월 16일 오늘은 이제 내가 자원을 해서 포럼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제가 우리 웰라인 헬프 과정 강사 모임에 회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전남부 이사님께서 좀 준비하십시오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교실을 대여받은 게 3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3시간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2월 달에 누가 한 분이 더 자원하시든가 추천을 하셔서 1월 달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하더라도 2월 달에는 두 분을 추천을 해서 한 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 마찬가지로 발표하실 분을 좀
미리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발표하는 것은 이제 90분 정도, 그래서 3시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윗물에다가는 발표자를 그냥 이제 검업을 지급이라고 했는데 2사람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사람을. 그래서 발표하시라고 애쓰시기 때문에 종전대로 그 발표하시는 분에게는 검업이나 이런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제가 일방적으로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좀 토의를 해서 하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2월 달에 하실 만한 분 누가 좀 자원하실 분 계신가요? 나쁜 분좀 말하죠. 공사를 못하는 2월 달에. 아, 그러시죠. 그럼 우리 2월 달에 목사께서는 좀 준비하셔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네요. 발표의 형태는 발제자 재량으로 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보다 좋겠다는 것보다는. 그러면 거기 이제 페이지를 매기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장에 일정 2월달 거는 됐는데 5월달, 6월달 거도 두 분씩 이렇게 좀 선정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만한 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제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웰다잉에 대한 겁니다. 웰다잉의 삶에 대한 거예요. 웰다잉의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 나름대로의 준비하셔서 여기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공유하는 겁니다. 시간들이 어떻게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아자 목사님 한번 발표해 보실까요? 5월달 두 분씩 좀 이렇게 만약 그렇다면 항상 2월달에 가서 정하는 걸로 하죠.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정명수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겠네. 혹시 일 때문에 아직은 미적이죠? 뭐 달에 작년에 한번 그러지 뭐. 5월달에 우리 미리 정할 수 있는 때까지 정하고. 어떻게 여장이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주제는 웰다잉에 대한 겁니다. 웰다잉의 삶을 말해도 좋고 웰다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더 좋아요. 지난번에 영상 만드는 거 그거 좀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우리 추천하세요. 추천 받았으니까 하시는 거는 매번 하겠습니다. 5월달에.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하지 못하면 선상 2월달 포럼 시간에 정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대로 어떻게 장 위원장님께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준비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럼 2월 달에 그건 또 5월 달이니까 두세 달 또 2, 3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발표자는 자체 인원 중에서 자원자를 가볍게 뽑겠다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도 좀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의원께서 초빙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뭐. 초빙해가지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뭐 어떻게 하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그런 건 없어도 되니까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외일다행이라고 하는 또는 외일다행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라든가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형태로 해왔는데 금년에는 세미나 형태라기보다는 포럼 형태로 하자 제안을 한 거. 그래서 2026년 1월 첫 번째 포럼의 시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라고 보면 포럼은 상호 토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 가운데 보면 제1차 연구포럼 소주제가 나와 있죠.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 첫째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외다이 뭔가 하는 겁니다. 외다이 도대체 우리 어느 분이나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외다이란 말은 뭘 가지고 외다이라고 하는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갑작스레 뭘 얘기하는 것도 얘기가 다 난다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13년 동안 해왔습니다만은 외장이라는 단어는 외장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뭐 외장이라는 단어는 유인을 했다시피 영문으로 되는 겁니다. 월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강의도 하셨고 했으니까 그동안 참석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누구나가 좋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외적으로 한번 책임을 돌아가면서 외장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습관이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막 쓰게 돼가지고 토론하는 문화가 쉽게 잘 안 되는데 첫 물꼬를 이렇게 작태해야 되니까 해보지 뭐. 그게 이제 너무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말보다는 각자 경험과 느낀 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이제 그 6기를 공부를 해서 지식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일당이라고 충분히 다 공부하고 뭐 말 그대로 매일 잘된 좋은 다행 죽음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매일 다행이라는 그 개념을 저는 실제적인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웰빙과 관련돼 있는 총체적인 의미에서 매일 다행을 다루고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주 명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 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외장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웰다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웰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수준해야 하고 그런 단계에 와서 웰다인 운동 객관이 답적이 돼서 국가적으로 이제 이게 추진해가는 이런 형태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오늘 이거 웰다인 이걸 보면서 이긴 거는 지금 오늘 시도하고자 하는 연구 세미나를 갖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형식을 이제 바꾸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와보니까 또 이것도 또 개선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 토론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테이블을 이렇게 원탁 형식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어떤 연구 발표할 때에 발제자가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패널들이 참여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럼 단순히 여기 이제 세미나에 발제도 아니고 패널도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여기 회중이 여기가 앉을 자리는 또 없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단순히 청강하는 거 사람이 왔어서 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나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형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아마 개발이 돼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금년에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시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을 내가 제시하는 것은 그겁니다. 각자가 준비를 하셔서 어떤 주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모임 목적이 연구원의 모임의 목적이 웰다인을 위한 거니까 웰다인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회원들이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과연 웰다인의 삶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13년 동안 해왔던 그런 방법 가지고는 조금 그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회중이라는 사람은 여기가 이 자체가 회중이고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발제자라고 할까요? 감사란 말은 붙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웰다인에 대한 삶이 웰다인에 대해서 뭐가 되는지 간에 시간을 가지셨더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연 목사님 감사님께서 웰다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 속에 지금 웰다인을 시작할 때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제일 빈이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과정을 웰에이징이라고 하고 마무리 단계에 우리가 웰다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에 앞부분하고 우리가 사는 현재적인 삶, 잘 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잘 사는 데라고 애쓰는 과정 이것들이 바로 웰다인이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우리가 웰다인이라는 걸 계속해서 이거를 강조하고 추진하는 것은 이 웰다인 되기 전에 건전한 삶을 살고 또
바른 인식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노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같이 여겨지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할 때에 그 엘다에 전당결합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잘 죽겠습니까? 그리고 잘 죽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준비했을까 하는 그것이 이제 초점인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잘 사는 마지막 부분으로 하면은 우리가 오복에 의해서 하는 고정면이라고 하는 마지막을 우리가 마칠 때에 저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기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같이 나누자고 하는 외자는 한 단어만 가지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러니까 이것도 외자의 삶의 하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가 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것을 한번 보시고 1번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다고 그것이 외자이라고 정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생각하면서 이것도 외자의 삶이고
지금 보여드린 거는 물론 외당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에 외당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문제, 다음 정도 넘어갈 때 이제 그 얘기가 될 것이고, 제 나름대로 외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뭐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매끄럽지 못한 점도 없지 않으실 수 있겠는데, 우회당이라는 것을 단어적인 해석을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품이 있고 전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다. 품이 있죠. 품이라는 것이. 품이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마감하는 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외장이라는 단어를, 외장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외리라는 말을 품이 있고 존엄하게 라고 하는. 그래서 과연 품위 있게, 과연 존엄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외라이란 단어 자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품위가, 어떻게 하면 존엄하게, 말은 쉬운데, 그래서 조금 더 풀이를 보니까 왜요? 외라의 뜻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활을 막는 것을 뜻하는 말로서 뭐와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한이 웰엔딩이라는 말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웰엔딩이라는 말과. 그래서 웰타임과 웰엔딩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같은 단어가 아니라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13년 동안 이거 목회 이후에 이걸 해왔거든요. 근데 이걸 해왔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같이 하셨던 분들, 연구 발표도 하셨고 이 모양 저 모양 활동도 같이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과연 내 삶이 이 단어가 요구하고 단어가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느냐. 죽음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부터도 그랬어요. 발표할 때 연구하고 열심히 발표해요. 근데 내 삶을 내가 스스로가 돌아보느냐.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저 공부할 수 있을지, 그 정도지.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어디가 주체는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장의 삶에 외장이라고 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란 얘기, 나란 얘기거든요. 이런 때에 한 번씩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장의 뜻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리를 이루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고 죽음이 불가피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얻을 힘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렇습니까? 지금 열심히들 이렇게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이 과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제 자신이 말씀드린 대로 1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가 웰다잉 이렇게 외쳐왔거든요. 어쨌든 이런 토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생각나시는 것은 그런 예가 좋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같이 나누죠. 우리 특별히 정승 목사님께서는 현장에서 많은 상담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느끼신 정보에 계시면 한번 같이 나누죠. 왜 다행히 잘 죽자라는 건데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겠죠. 잘 늙어야 될 것 같고 잘 살고 잘 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 들어가야겠죠. 잘 늙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사회관계 측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뭐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오히려 중간층에 있는 사람보다 아주 어려운 사람 우리나라 참 살기가 좋은 나라거든요. 그걸 정보를 몰라서 자기가 누려야 할 못 누리고 사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사전연맹 상담을 하다 보면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사전연맹으로 의향서를 작성하러 올 정도면 뜻이 껴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뭐 상당히 필요하고 이런 분들 아닌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정작 꼭 해야 될 분들은 뭐 요즘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50대, 60대 남자 고독사가 월등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사전연명 없이 어떤 중환자 상태가 됐을 때 뭐 어떻게 알겠냐면 그래서 가족이 없는 분들은 누가 사인할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외장 운동을 하고 해보면 그 분야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우리가 알려주고 뭐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일같이 정말 일하러 나가시는 일터가 한 분 한 분의 주가 이제 그 사전연명 의향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주잖아요.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되고 상담을 통해서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많은 분들을 이렇게 참 제가 한날 활동 결과 같은 거 알려주실 때 보시면 야 몇십 명씩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다양한 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느끼시고 스스로 배워가시는 것도 많이 있으실 테고 그래서 참 너무 귀한 일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쨌든 그것도 다 상대방이나 나나 우애의 사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은 말씀하고 정의를 이야기한 대로 품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수법의 1%이죠.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사실은 하나의 1%. 그거 사전연명 의향서 작성하고 오신 분들 상담을 해보면 한식인 분들도 있거든요. 어르신 모시고 왔는데도 이렇게 보면 전혀 아닌 경우는 완벽하게 그건 아예 안 해주거든요. 어떤 억지를 써도 그건 아니다라고 그냥 돌려보내는데 아무튼 그럴 때 보면 참 수고입니다.
참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보통 어떤 자녀들은 그래도 모시고 와서 제가 그러면 어르신은 잘 의식이 좀 치매 어떨 때 못하잖아요. 자녀들 먼저 설명해주고 본인이 확실히 있을 때 이제 하는데 자녀들이 보면 자기들 전혀 안 하면서 부모를 어떻게든 이걸 해놓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절대로 좀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고 예, 부모만 모시고 와서. 상대방 부모나 친지나 이웃이나 언도해야 돼. 어리도 우선이죠. 그러면 제가 어르신들은 이게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은 여기 안 죽는다,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이 제도가 필요가 없지만 누군가 죽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한다면 19세부터 누군가 미리 해야 되니까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부모가 약간 말하자면 치매가 와서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도 하나만 묻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고생 안 하면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걸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절대로 안 해줘. 대신 안 된다. 우리 다른 어느 분들보다도 우리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볼 때 많은 그 시간을 보내서 아마 우리 정용진 목사님께서는 다루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항상 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느껴봐요. 나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삶의 엔딩을 포기하라는 죽음의 준비라는 죽음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신중한 준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스피스와나 다른 말씀하시는 그 의학서 작성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장례라든가 뭐 상속이나 이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지금 말씀한 대로 하실 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죽음에 대한 대화, 가족이나 친구, 이게 참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특별히 우리 전인규 삼순장께서는 지금 그 사모님이 아주 지금 힘들어 하시고 하는 가운데 계셔서 대화가 안 되시죠? 대화가 안 되시고. 그러나 한번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실까 하는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대화의 시간을. 그게 가능할까요? 어려울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죽음에 대한 대화는 잘 우리 집사람하고 뭐 초연해요.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도.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두려움이 없고 초연한 그런 상태인데 저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구를 떠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구를 떠나는 문제가 이제 외장이죠. 잘 죽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그건데 제가 볼 때는 세 단계로 제가 생각해요. 첫째는 잘 늙어 가는 거. 잘 늙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요양원에서 그냥 연명만 하고 있거든요. 콧줄 끼고 그냥 10년, 20년 뭐 그렇게 쭉 그렇게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또 뭐 서울역이나 뭐 이런 데서는 노숙자들 뭐 그런 사람들도 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품위 있게 이렇게 늙어가야 되겠다. 건강하고 품위 있게 늙어가야 되겠다. 그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죽음의 단계에서 우리 정명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연명 의료, 사전 연명 의료, 뭐 그런 것도 이제 해당되고 또 죽는 과정 속에서 고통 없이 죽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장례 문제도 우리 포함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죽음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이제 또 하나는 종교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사후 세계를 알아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사후 세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뭐 불교에서는 그냥 극락으로 가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유교에서는 뭐 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후 세계는 이 종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잘 늙어가고 잘 죽고 그리고 사후 세계를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건 완전한 웰다잉의 삶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서로가 생각하는 게 나 공유하는 것이 보는 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품위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품위 있게 우리가 얘기를 하나 품위 있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품위 있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배움이라고 보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배워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무식이죠, 무식.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장 천국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걸, 남쪽으로 가는 걸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다음에 가는 거 어디요? 남떨어져 그 지옥이고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품위라고 하는 것을 갖춘다고 할까? 품위를 그 단어를 갖다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나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만 이런 시간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내가 한번 얘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정동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삶을 자기가 경험을 했든지 경험을 안 했든지 경험을 해본 것도 이야기를 하면 그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경험 안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지 모든 것 그걸 내가 가지고 갈 건가 또 두고 갈 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갈 건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예.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주고 가는 걸로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가져갈 수도 없고 또 이 두고 간다 하면 이게 뭐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주고 가는 것이 상대도 좋고 받은 사람도 좋아하니까 나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것도 아주 중요한 웰다잉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걸. 근데 오해는 교수가 오해는 그 회장님께서 CTS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상속, 다시 말해서 상속 아닙니까? 사회에다 판을 하든 뭐 기업체를 하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근데 그 CTS 그 방송에는 그것을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 상속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기탁을 한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쓰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쪽을 내가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 가지고 있던 것을 많은 분에게 또는 사회에 또는 뭐 어디다가 이걸 기증을 한다, 뭐 상속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들으신 분 뭐가 있나요? 혹시라도 일상생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어쨌든 보니까 죽음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의 시대에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뭐 가족이나 친구와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정명 목사님께서 돌봄 노트를 하셨어요. 돌봄 노트를 하셨는데 그 평가서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해서 대신을 받아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사실무에서도 굉장히 아주 잘하셨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뭔가니 우리 정문용 목사님께서 돌봄 노트를 시행하면서 4-5분을 모시고 하셨던 분들이 전부 노인네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이더라고요. 예, 목사님. 목사님들입니까? 예. 목사님이군요. 상당히 그래서 실천하신 것을 한 달 동안에 실천을 해보자고 실천해보셨던가요? 예. 매일같이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었잖아요. 예. 그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실제로 해보셨다는 거죠? 예. 뭐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네. 하긴 해서.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정동 목사님께서 느끼실 때 거기 30가지가 되잖아요. 예. 실천해야 될 것이 예. 매일같이 해서 스티커를 붙이셨는데 상당히 꽤 아마 효과가 본인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느껴보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느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사람이 되든 누구든지 간에 대화를 한다는 거, 이야기를 한다는 거, 네, 이렇게 이런 시간이 됐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까 우리 변영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부지간에라도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어쨌든 당신이 먼저 가고 내가 먼저 가고 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부산에서 내가 목회하면서 한 40년을 교육생활에서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분이 나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는 그분이 이제 내가 설교를 하면 죽음에 대한 설교를 좀 들어가고 그 장로님인데 그분이 엄청나게 반대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고 그래 이렇게 강력하게 죽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분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접근이 참 어려워요.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 그분을 죽을 때 그래 뭐 암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는데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 깊이 못하고 세상을 운명을 하셨어요.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제가 써보면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평화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가피한 인간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통스럽거나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철학을 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 자체도 평화롭게 못 살아. 어떻게 보면. 근데 하물며 죽음까지도 그걸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거는 그 평화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미성이 절대적이겠죠? 아주 확실해야 될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내일 미국 떠난다 하지만은 마음 설리잖아요. 예. 그것처럼 천국 한다 뭐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을 맞닥뜨리는 죽음 날에는 미리 준비해서 맞이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맞이 준비를 우리가 하는 건 맞이 그거지. 건데 예. 저는 보험회사에서 경험이 좀 있잖아요. 갑자기 아주 하루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죽고 그러는 경우 보험 청구하면 많이 와요. 그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구타도 심하고 외도로 해서 이혼을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상속자가 고추를 입어야 되겠다. 상속자가 아들이 되거든요. 그럼 상속자가 아들이면 자녀들이 어리면 또 후견인이 또 전 남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찌들리는 많이 찌들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죽음들을 많이 겪어봐서 죽음 준비는 그런 거 보험 정품 하나하나도 내가 사망을 했을 경우 내 자식한테 주고 싶으면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이름 쓰고 몇 프로 주고 이 자식은 이름 쓰고 몇 프로 주고 이렇게 안 해놓으면 죽고 나서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있는 재산 다 주고 가야 된다 그러셨는데요. 옳습니다. 그렇고 제가 이제 경험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재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 어르신이. 근데 얽히고 설킨 가정에서 불평 중에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소청을 하셨어요.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하면서 중간에 소청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다 보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저도 단순하게 거기 그 어르신 일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봐드렸는데 평소에도 다른 일도. 근데 큰 딸이 미국에 살아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주권 가지고. 근데 딸은 이미 아버지가 하나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포기합니다. 부드러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국내에 있는 3남매만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잡하냐면은 여기에 3남매 그 어르신 소리들 다 띄어가지고 또 미국에 있는 딸도 국내는 아무것도 없는데 영주권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여기 서류를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서류 작성해가지고 다시 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뭐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 겪지 않도록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다 정리하시면 자녀들이 복잡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남은 자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산소 문제도 그렇고 또 주고받을 채무 관계도 그렇고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승인은 났는데 끝난 건데 그 과정에 못 넘기고 지금 설정하셨다고요. 저도 10월달에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가 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청원을 하나 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입장을 하면 잘 살고 가시면 괜찮은데 잘못 살고 가면 남아있는 자식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도 이걸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잘 살고 가시는 거죠. 네. 네. 너무 그래서 내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했어요. 어쨌든 여기 나눠드리는 유인문에 보면은 가의 의미 있는 삶의 마음의 거에다는 그리고 삶의 이제 콜이란 죽음 주기에다는 이렇게 우리가 주제방이랑 올려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
써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봤을 때는 뭘까요? 무엇을 가장 준비를 먼저 해야 될까 생각하십니까? 버킷리스트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자 그대로 버킷이라는 말은 항아리라는 것은 뭐 로마에서 뭐 진행했던 것이라고 해서 단어가 그렇게 이어되는데 그래서 밟고 올라가 있는 것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은 결국 목을 매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어쨌든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양식을 나눠드릴 겁니다. 이상합니까? 예. 네? 아니, 그러나 외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또 외당의 뜻은 무엇이고 또 외당의 삶은 어떻게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좀 해야 될,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버킷리스트 작성하기입니다. 버킷리스트 작성하기를 여러분들이 한 장씩을 나눠드렸는데 거기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버킷리스트 시작.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음 시대가지고 요약하는 수 있겠다. 작성하기는 역세적일수록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생에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거나 잘할 수 없지만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아예 내가 웰다잉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웰다잉의 삶을 전제하에 웰다잉의 삶을 어떻게라고 하는 전제하에 내가 한번 우리 양식에 의해서 써보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한번 그 볼펜도 다 가지고 계시죠? 볼펜 가지고 계시면은 하나씩. 근데 이거 에어컨이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기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따가 안 나오는 추운데? 오히려 여기 감기 들려고 가시면 안 되는데. 전혀 안 나오는 자, 나눠드린 것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까지 나눈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셔서 한번 동작을 한번 써보시죠. 네. 이게 버킷리스트에서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좀 막연한 여기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야 돼. 그건 사람마다 공부해보거나 자기 뭐 취미생활 해보거나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아까 쭉 앞에서 쭉 했던 것이 내가 이렇게 적어보는데 자 첫째는 자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서 좋겠냐, 자기 취미생활을 어떻게 사느냐, 밖에 또 한 번 더 노하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회 봉사는 어떤 부분 형식으로 있냐, 또 재능 기부, 그 다음에 자서전을 쓰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놔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걸 해놓으면 말이야. 단장 생각이 안 난다고.
리스트에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거다가 적으면서 뭐라 했냐면은 지금 12년간 웰다잉에 대한 그 주제를 해서 세미나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런 세미나를 했으면은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원장님 이야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에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 몇 번 했고 이런 것을 몇 번 했고 이런 걸 했는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것인데 여기에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을 통계를 하나 더 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안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말이야. 그리고 아까 또 여기에 웰당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기 또 웰당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이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생각하니까 조금 다르다고. 그러면 웰당이라고 하는 것을 삽을 기준해서 무엇인가, 그러면 웰당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학문이나 학술이나 제도적으로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해야 좀 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막연하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에 12년 동안 할때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고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발표를 한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자. 그래서 2026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뭐 지나가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 나름대로 우리 한국 박사님들 나누는 아까 의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외당이란 뭐냐? 외당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외당은 의미 있는 삶의 마무리, 외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그 의문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삶의 의미를 포기하라는 죽음을 외당은 죽음을 미리 계측하고 그에 대한 신중한 준비를 포함한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눔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된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토론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자기 것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자는 거죠. 뭐 통계를 내고 뭐 실험을 한 걸 갖다가 그건 사실 생각이 좀 저에게 큰. 근데 이게 좀 좋은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여기에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번 종합해서 먼저 발표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지금 버킷리스트를 다 하고 있다. 자서전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쓸라래요 여기. 지금 쓸 거라고. 아니 쓰는데 아는데 쓰는 사람이 다 쓰는데 원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했던 것들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라고 끌고 나가야 된다 이게야. 이거 이 양만 제시하면 안 되고, 자 뭐 시신 저게 말이요 제공했고, 그 다음에 자서전도 썼고, 버킷리스트도 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발표하면서 이런 거를 제시하세요. 그러면 더 떠가지는 않겠나, 나는 그걸 안 거지. 네. 그런 효과를 누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 시간도 지금 1시간이 넘었으니까 잠깐 커피 타임을 갖게 돼요. 커피 타임을 좀 따끈하게 날씨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것도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들어갔는데, 네.
예, 일단 잠깐 한 10분 동안 컵담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15분입니다. 한 30분 정도에 그때 그 남편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결국은 이제 가서 마지막 임종님을 드리는데 딱 한번 눈 뜨는 거 보고 하는데 아까 말한 준비된 중인 이분은 시신 기정 안에 사전 인명의료 의약서 이런 거 다 작성하고 남편하고 죽은 이후에 재산 문제나 이런 것도 다 상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이제 죽을 때를 바라보면서 교회 개척하는데 헌금도 하시고 대학금도 주시고 이렇게 이제 다 하시고 준비된 사고는 가신 거죠. 그런데 본인이 밝히지 않고 간암이 있었어요. 근데 투명히 하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준비된 이분이 여자 목사님입니다. 여기서도 많으시고 그런 케이스고 당하는 죽음에 대한 부분은 필리핀에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여행을 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인의 이런 사무실에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급한 장례가 생겼는데 누구도 이웃 사람이 없다. 목사님이 장례 심리를 하고 마지막에 해달라니 가봤더니만 신혼여행 그저께 와가지고 첫날밤도 못 치르고 남편이 세부라는 섬에서 바닷가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나가더니만 안 들어왔어요. 부인은 계속 밤새도록 기다리고. 그런데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시신이 그 주변에서 발견된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느 누구도 뭐 할 수도 없으니까 저한테 요청에 들어와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깨달은 바가 야 이러한 죽음은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갑자기 당하는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또 사업을 하러 왔는데 이런저런 자기도 원하지 않는 그 인격관계에 대해서 청구자가 와가지고 필리핀 관계에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죽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로서 어차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에도 사람에게 전한 것이고 우리 대화중에 나왔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나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죠? 대비하고 그것이 내게 설마 언제 오겠느냐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실제인 삶의 인생에서 신혼여행 왔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에서 비즈니스 왔다가 청구업자에서 총 맞아서 죽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담배도 안 먹고 술도 안 드시고 그렇게 자기를 관리 잘했는데 필리핀에 일하는 공기 환경 때문에 항상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그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가 손상이 됐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학술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죽은 케이스만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린 케이스가 있어요. 갑자기 저한테 사진이 왔어요. 칼로 손목을 이미 끈 상태에 피가 나는 손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겠다. 다행히 뭐냐? 이래 대해서 가족들이 나를 버렸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이런 상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결국은 이제 바로 달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안에서 막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고 가족들은 다 물고 남편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국은 또 설득가 와가지고 기침 끊는데 죽을 만큼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족들이 딸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해서 억울해서 한번 쇼를 하려고 한번 했다. 그런데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목회자로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절박하고 위기 때에 목사가 생각이 나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난 그게 최고의 교회 보람이고 마치다 생각이 드냐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갑자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간 지 1시간 반이 지났는데 문은 잠겨있고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딱 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쳐서 가보니까 이 목을 메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 있고 맞이하는 죽음이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죽음이 있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결정한 그런 죽음의 케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면 살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목사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죽음 위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느냐 아주 중요하느냐 저는 그 부분이 뭐 다른 분들은 신앙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웰다잉, 웰빙을 말할 때에 가장 목회자로서 가장 큰 핵심의 키워드가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게 분명하고 내세에 대한 것이 확실히 있으면 진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저기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만 내세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지 않겠냐. 아무리 자신해도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목회자가 아니라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전병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80대 어르신이 그냥 우는 거예요. 앉아서 울어요. 설교를 다 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철철 우시니까 제가 그냥 굳이 노리고 이제 울었죠. 그러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로 살아서 정말 많이 굶었대요. 없이 과로 살아면서. 근데 어떻게 노력을 해갖고 빌딩 하나 이제 장만 하고 보니 살만한데 80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너무 억울하대요. 자기가 죽을 거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죽을 걸 준비하고 오긴 왔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실컷 우리 하시고 가서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신앙생활 하세요. 여기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어차피 내키하고 하십시오. 내키하고 죽어서 천국 있고 지옥 있다 없다 지금 내키인데 선생님 내키 영상도 말로 내키 그러십시오.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희생할 거는 주일날 그 주변에 가장 말씀이 좋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1시간 후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거밖에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근데 죽었는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네요. 근데 꼭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적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죽음 후의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진짜 너무 막 깨난가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좀 80대 살만한 분들 오면은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게 그리 안 하고 그냥 살기 힘든 분은 그냥 아이고 그냥 얼른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좀 있는 분들은 억울하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시간이 지나갔는데 30분까지 마치고 오케스트라를 작성한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과연 여기 크게 대변하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오케스트라로 해서 쓴 내용을 이렇게 대변해 보니까 세 가지인데 한 번 해보고 싶은 일이 뭐냐, 이것 좀 한번 꼭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당장은 아니라도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답하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 또 써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뭐 누구도 여기 정답이 없으니까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삶의 조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한번 써보자 하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니까 자기적으로 생각해서 그 용기를 나눠드립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50분까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